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레벨 탭의 좌측 상단에는 오디오 아웃풋 패치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면 8개의 아웃풋 패치가 나열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패치들은 워크스페이스 세팅, 오디오 탭에 할당되어 있는 오디오 디바이스들입니다. 각 큐는 오직 하나의 아웃풋 패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큐는 하나의 오디오 디바이스에만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드롭다운 메뉴의 우측에 있는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오디오 아웃풋 패치의 오디오 패치 에디터 창이 열립니다. 워크스페이스 세팅, 오디오 탭에 있는 각 아웃풋 패치의 에디트 패치 버튼을 눌러도 같은 창이 열립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은 화면 우측에 있는 아웃풋 레벨의 값을 미리 세팅된 값으로 변경시켜주는 버튼입니다. Set 디폴트 레벨 버튼을 누르면 기본 레벨 세팅으로 돌아가고, Set All Silent 레벨 버튼을 누르면 모든 아웃풋 레벨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뀝니다. 미리 설정된 디폴트 레벨 값이 없다면 Set 디폴트 레벨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아웃풋 레벨은 0의 값에 맞춰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레벨 세팅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레벨 세팅을 바꾸고 싶다면 워크스페이스 세팅, 큐 템플릿, 오디오 레벨 탭에서 원하는 아웃풋 레벨 세팅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Set 디폴트 레벨 버튼을 누르면 아웃풋 레벨이 설정된 값으로 바뀝니다. 다음에 알아볼 것은 갱입니다. 갱이란 원하는 아웃풋 채널들을 모아서 그룹화한 것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사인 갱 버튼을 누르면 화면 우측에 있는 큐 매트릭스 믹서가 갱 할당 모드로 전환됩니다. 갱 할당 모드 상태가 되면 믹서에서 각 슬라이드 바로 밑에 있는 텍스트 필드에 표시되던 레벨 값이 사라집니다. 텍스트 필드에 같은 문자가 입력된 모든 채널들은 같은 갱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에는 어떤 형태의 문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갱들을 다 만들었다면 다시 어사인 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갱 할당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갱으로 묶인 채널들은 텍스트 필드의 색깔이 표시됩니다. 같은 색의 채널들은 같은 갱이라는 의미입니다. 갱으로 묶인 채널들 중 하나의 레벨을 변경시키면 나머지 채널은 따라옵니다. 여기서 잠깐, 서로 다른 레벨 값을 가진 채널들이 하나의 갱으로 묶이면 어떻게 동작할까요? 같은 갱 채널 중 하나의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나머지 채널들의 슬라이더가 간격을 유지한 채 따라옵니다. 그런데 같은 갱 채널 중 하나의 레벨 값이 최대 또는 최소 레벨에 도달한 상태에서 나머지 채널들의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각 채널들의 레벨 간격이 유지되지 않고 변하게 됩니다. 나머지 채널들도 모두 최대 또는 최소 레벨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채널이 같은 레벨이 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비저블 채널은 오디오 레벨 탭 화면의 우측에 있는 큐 매트릭스 믹서에서 현재 표시되는 아웃풋 채널의 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보이는 것에만 관련이 있을 뿐 아웃풋 채널의 실제적인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버전의 튜랩은 오직 두 채널의 아웃풋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저블 채널이 두 채널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프로 오디오나 프로 번들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최대 64채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레벨 탭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화면의 우측에 있는 큐 매트릭스 믹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트릭스 믹서란 행과 열로 구성된 그리드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행은 입력, 열은 출력을 나타냅니다. 좌측 상단에는 마스터 레벨이 있고 각 열의 맨 위는 큐의 출력 레벨이, 각 행의 맨 왼쪽에는 입력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입출력 라우팅을 할 수 있는 크로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믹서에서 각 셀의 레벨을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우스로 각 셀을 클릭한 채 위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재생 중에 드래그로 레벨을 조정하면 갑자기 너무 큰 소리가 출력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하여 조정할 수 있는 레벨의 최대값은 0d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 셀을 클릭하고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0dB 이상의 값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레벨을 입력할 때 플러스 기호를 붙이지 않으면 모두 음수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지 않더라도 음수로 입력이 됩니다. 오디오 트림은 각 큐 아웃풋 채널의 레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마스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음향 콘솔의 트림이나 게인처럼 시그널 플로우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볼륨 제어 컨트롤 신호가 들어와도 사용자가 설정한 레벨을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외부의 볼륨 제어 컨트롤 신호라는 것은 페이드 큐처럼 레벨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 큐의 오디오 트림 탭에서 이번 큐 아웃풋의 레벨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줄이겠습니다. 그 후에 페이드 큐로 볼륨 변화를 만드는데 1번과 2번 채널의 값이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만들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 아웃풋 채널은 볼륨 변화를 만들어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1번 아웃풋 채널의 트림 값은 마이너스 10dB로 줄이고 2번 아웃풋 채널의 트림 값은 0dB로 설정하겠습니다. 페이드 큐를 진행시켜 볼륨 변화를 만들었을 때 1번과 2번 아웃풋 채널의 레벨의 변화가 생기는데 오디오 트림 탭에서 설정했던 두 채널의 레벨 간격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디오 트림은 페이드 큐 등에 의해 발생되는 볼륨 변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수많은 페이드 큐로 이루어져서 레벨 변화가 많고 복잡한 큐 스퀀스가 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오디오 큐와 여러 개의 페이드 큐로 이루어진 큐 스퀀스가 있을 때 큐 스퀀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디오 큐의 큐 아웃풋 채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아웃풋 채널에 비해 크다는 판단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트림이 없었다면 모든 페이드 큐에서 해당 아웃풋 채널의 레벨 값을 전부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디오 트림에서 레벨을 낮춰주면 모든 페이드 큐에서 해야 할 작업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큐의 인스펙터에 있는 마지막 탭인 오디오 이펙트 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랩에서 오디오 이펙트를 사용하려면 프로 오디오나 프로 번들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오디오 파일의 채널 수와 오디오 이펙트의 채널 수는 같아야 합니다. 즉, 모노 오디오 파일은 모노 오디오 이펙트를, 스테레오 오디오 파일은 스테레오 오디오 이펙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널 수가 맞지 않아도 효과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적용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춰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큐레포에서 오디오 큐에 사용되는 오디오 이펙트의 각종 미터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표시만 되지 않을 뿐 작동은 하는 것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뒤로 잘 판단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큐에 오디오 이펙트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dd 이펙트라고 적혀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오디오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이펙트를 선택하면 메뉴의 오른쪽에 있는 목록 창에 선택한 오디오 이펙트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편집기 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편집기 창을 닫아도 목록에서 오디오 이펙트의 이름 옆에 있는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편집기 창이 다시 열립니다. 에디트 버튼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의 체크를 풀면 바이패스 됩니다. 즉,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체크박스는 편집기 창의 우측 상단에 있는 Enabled 박스와 연동됩니다. 목록에서 오디오 이펙트의 이름 우측에 있는 X 버튼을 누르면 해당 오디오 이펙트가 삭제됩니다. 오디오 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진 큐는 액티브 큐 리스트의 스테이투스 열이나 스테이투스 윈도우의 워닝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레포의 매뉴얼을 보면 오디오 큐가 깨질 수 있는 원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오디오 큐의 입력과 출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오디오 이펙트가 사라진 경우, 라이센스와 관련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출력과 관련된 문제는 인밸리드 오디오 파일과
노 오디오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인밸리드 오디오 파일은 잘못된 오디오 파일을 의미합니다. 타겟 파일이 누락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아니면 큐랩에서 지원하지 않는 유형의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타겟 파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오디오 큐에서 타겟 파일은 입력과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입력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 오디오 디바이스는 해당 큐의 출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디오 큐의 출력에 문제가 있다면 두 군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각 큐의 인스펙터, 오디오 레벨 탭에 있는 오디오 아웃풋 패치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워크스페이스 세팅, 오디오 탭에 있는 아웃풋 패치 어사인먼트 포 오디오 큐에 오디오 디바이스가 제대로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디오 이펙트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오디오 이펙트를 적용시키는 위치만 다를 뿐 오디오 이펙트를 못 찾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이럴 땐 다른 오디오 이펙트로 대체하거나 필요한 이펙트를 맥에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지막은 라이선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디오 이펙트를 사용하려면 프로 오디오나 프로 번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라이센스가 없다면 오디오 이펙트를 제거해야 해당 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큐의 인스펙터, 트리거 탭에 있는 타임코드 트리거를 사용하려면 프로 오디오나 프로 번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해 보면 오디오 큐가 깨질 수 있는 이유는 타겟 파일이나 아웃풋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디오 이펙트가 사라진 경우, 그리고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 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